저는 두 가지 이제 합작이라는 그 키워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우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은 개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것 같지만 또 정작 제가 질문해 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요거부터 일단 이제 정확하게 합작은 자 친구들이 용어 정리를 하니까 잘 이제 합작은 성살합작으로 이루어진다 말이에요. 그죠? 성살합작으로 그죠? 그래서 이 성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호술 합작이다. 삼합체계로 인호술 합작이면 이게 곤봉래의 합작이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다 아시죠? 그죠? 곤봉래의 합작인데 곤봉래의 합작이 되고 그 다음에 살의 합작은 예를 들어서 인호술이 겁살이라 그러면 겁년반의 합작이 되잖아요. 그죠? 겁년반의 합작이 됩니다. 두 번째 시간에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시험을 한번. 근데 신살 합작은 곧 포태예요. 포태 신살이라는 것은. 응? 신살은 곧 포태란 말이죠. 그래서 포태니까 겁살이 절지에 놓이고 연살은 욕폐지에 놓이고 반환은 세지에 놓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인호술이 곤봉래의 합작을 이루는 것을 성의 합작이라는 성의 합작. 그 다음에 겁년반 합작을 이루고 이것이 전력세 합작을 이룬다는 것이 살의 합작이란 말이에요. 살의 합작. 그래서 간파명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력하고 12운수에서는 살의 합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설명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선우의 개념하고 그 다음에 롱명신의 삼위일체를 이루는 이제 간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가 튼실하지 않으니까 쌓아봤자 모래성밖에 안 되니까 자꾸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선생은 나이스하게 강의를 했는데 다 듣고 나서 그냥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 이런 소리를 안 했었고 내가 근자에 통영에 갔는데 좀 충격을 받았어요. 통영에 가니까 조그만 도시인데 그 철학관하고 점집이 그냥 너무너무 많아. 동네 골목골목마다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가니까 궁금도 하고 그래서 한번 갔는데 거기서 내가 12운수 책을 봤어요. 이 책 카피본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한편으로 내가 흐뭇하고 한편으로 내가 놀랬어요. 그래서 야 이게 엄청나게 확장돼 있구나. 야 저기에 WMA 파일이 녹음 파일도 있겠구나. 다 왔어요. 그러니까 야 이 인텐시브 교육을 내가 하면 전국으로 퍼지는 거 시간 문제구나. 내가 이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지식을 전파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뭐 문제가 없는데 제대로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좀 알려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 책이 어디서 나왔는지 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뭐 이거야 간단하지 뭐 이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야 참 야 그렇게 간단하다 하니까 뭐 좋은데 그렇다고 뭐 제가 이수라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합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이제 문화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배웠지만 합에 의해서 이제 합이라는 말이 합은 어떻게 이루죠? 음과 양이 합해서 합을 이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뭐한다? 짓는다 말이야. 짓는다 말이야. 그죠? 짓는다라는 것은 합을 해서 생산도 해내고 또 합을 해야만 물상도 짓고 형태로 표상 드러난단 말이에요. 합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신살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복성이 있다. 목록이 드러나려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 합작을 이루어야 된다. 합작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절지에 놓인 것은 겁살이야. 겁살. 겁살이 있다는 것은 절지에 놓인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언젠가 그것이 한번 움직여가지고 절지, 겁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완전히 고립무원에 처하는 게 아니고 겁살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합작을 짓기 때문에 고립무원에 놓이는 거예요. 근데 그 절처봉생이라는 말은 고립무원에 놓여가지고 구원의 손길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합작되어 나야만 절처봉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절처봉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합해서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음량의 합이라는 게 어떻게 짓느냐.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우선은 삼합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 삼합체계에 의해서 우리가 우주 만물 원리가 변한단 말이에요. 삼합체계. 그래서 여러분들은 삼합을 위주로 합작을 알려줬는데 방합체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방합체계도. 왜냐하면 자, 방합이라는 것은 인 몇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음과 양이 동기로 합하는 거예요. 동계로 합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이 겁이다. 겁살이면은 묘운이 오면 어떻게 되겠지? 제살이 되잖아, 제살. 또 훔쳐서 어떻게 되지? 갈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내가지고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장발장이 빵을 훔쳐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다. 이건 무슨 합작이야? 겁살이 있는데 재와 합작해가지고 겁재합작이 일어난 거예요. 겁재합작. 음량합작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음과 양의 합작이니까 일어났잖아. 그지? 겁재합작. 내가 그 억울하게 갇혀있는데 간수의 열쇠를 훔쳐가지고 문을 따고 내가 도망 나왔다. 이건 무슨 합작이겠어? 제요. 좋아. 빠져나왔다 하지 말고 간수의 열쇠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간수의 열쇠를 훔쳤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제거. 그래, 제거의 합작. 그래. 그런 게 성의 기초예요. 왜 그렇지? 먼저 있었던 행위가 선이죠. 그죠? 그 다음에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가 후죠. 그죠? 이것은 무슨 선우라 그러지? 시제 선우지. 시제. 그렇지. 근데 명식에 예를 들어서 검년반 삼합국을 짰어요. 또는 지장화 삼합국을 짰어. 그런데 화계라는 글자가 반어하고 부딪혀가지고 또 입고가 됐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현상에 주목해야 돼요? 두 가지 현상에 다 주목해서 얘기해야지. 어떤 현상이 먼저 일어났어? 검년반 합작이 먼저 일어났죠. 그 다음에 입고되는 현상은, 형충으로 인해서 입고되는 현상은 후에 일어났죠. 그럼 먼저, 이게 무슨 선우? 시제 선우. 근데 그 한 해를 규정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됐어요. 한 100만 불쯤 당첨됐어요. 근데 흥청망청 썼어. 그래가지고 그 해가 다 지났을 때는 계좌에 한 10만 불밖에 안 남았어요. 응? 그럼 그 해에 그 사람이 세이빙 얻은 게 있어요? 없어요? 얻은 게 있잖아. 또 흥청망청 쓰고 놀았잖아.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이라는 소득도 있었잖아. 그지? 그것은 삼합 합작이 더 유력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입고되는 것은 삼합 합작이 유력함에 비하지는 못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때는 삼합 합작을 형충에 의한 입고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동력선우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더 뚜렷하단 말이야. 어떤 현상이. 더 뚜렷한 현상은 동력선우라는 거예요. 삼합국을 짠 게 더 유력하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까지 내가 삼합합작을 굉장히 내가 중요시했는데, 삼합합작을 굉장히 내가 중시했는데, 방합합작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합작이라는 것이. 방합합작에 예를 들어서 인합자로 진술추미를 끌고 오지만 그것은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음량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겁재의 합작이 있죠, 그죠? 겁재의 합작이 있다. 그 다음에 진연의 합작이 있어요. 진연의 합작이. 그렇잖아. 무슨 합작? 망장의 합작이 있잖아. 망장의 합작이. 망장의 합작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일단 망장의 합작이 있다. 또 역사. 네? 영